우리나라에는 사슴벌레과 8속 16종의 사슴벌레가 존재합니다. 성충은 일정한 성숙기를 거친 후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수액을 먹거나 나무의 즙을 빨아먹고 살며 일부 종은 육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겨울에 활동하는 종은 단 한 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사육을 통하여 겨울에 사육하는 우리의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는 과연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겨울철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관리 요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파브르 2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우리들이 키우는 이 애완용 곤충들이 겨울철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온도 변화에 따라, 사육 환경에 따라 각각 어떤 곤충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고 그에 맞는 대처 방법과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실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적사슴벌레 한 마리씩, 장수풍뎅이 한 마리씩, 한쪽 그룹은 저온에, 한쪽 그룹은 실온에 12시간 보관을 한 다음에 변화를 관찰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벌레 무게는 말이죠, 이렇게 27g 또 27g 똑같습니다. 무게의 변화, 움직임의 변화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애완곤충을 분양하거나 입양을 할 때 흔히들 택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택배를 포장하는 것처럼 제가 포장을 하고 곤충의 움직임이나 온도 변화를 관찰할 거예요. 센서도 있어요. 실제 택배 보낸 것처럼 유충병에 수태를 채우고 성충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온도계를 한번 잘 보세요. 센서를 제가 손으로 만지면은 25도에서 29도, 갑자기 온도가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센서에 닿아있는 부분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 안에 넣어두면은 이 안에 온도가 나오겠죠. 이 상태로 뚜껑을 닫습니다. 핫팩입니다. 이거를 딱 뜯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것처럼 흔들어서 뚜껑에 붙여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 핫팩이 있는 부분에도 센서를 하나 이렇게 딱 붙여놓을 겁니다. 그러면 통 내부에서 핫팩이 닿아있는 부분의 온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신문지를 채우고 성충을 넣고 또 신문지를 채웁니다. 곤충이 들어있는 통의 온도계는 곤충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을 겁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굳이 이 안을 뜯어보지 않더라도 바깥의 온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외부 온도도 측정할 수 있게 하나 더 이렇게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추운 계단에 보관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12시간이 지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핫팩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그 유충들이죠. 이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는 저온, 하나는 실온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저온 개체, 실온 개체를 비교해 볼 거예요. 시간 똑같이 이것도 12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재도 마찬가지로 저온과 실온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무게는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넓적사슴벌레 유충입니다. 넓적사슴벌레 유충 6g 개체, 그리고 이 사슴벌레는 그냥 사슴벌레입니다. 7g 개체. 가장 무게가 비슷한 거 제가 각각 한 마리씩을 준비했는데요. 넓적사슴벌레는 상온에서 굉장히 섭식을 잘하는 종류죠. 그리고 그냥 사슴벌레는 저온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두 개체 모두 저온에 한번 보관을 해서 12시간 후에 행동 변화라던가 무게 이상이 좀 있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젤리는 둘 다 뜯어서 하나는 실온에 보관을 해보고 하나는 마찬가지로 저온에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온 보관 세팅은 24도, 저온 보관 세팅은 계단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핫팩이 들어간 지금 온도가 41도, 그리고 유충병의 온도가 21도네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12시간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손 뒤에 짠 이렇게 있어요. 온도가 좀 의외입니다. 핫팩의 온도가 30도 조금 안 되고요. 곤충의 온도가 11.5도. 여기 지금 온도가 11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싶은데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핫팩의 성분이 산소를 만났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발열이 안 되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가지고 와서 뜯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이 생겨서 자리 비운 사이에 온도가 또 조금 바뀌었어요.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뚜껑을 뜯으면서 떼졌네요. 이걸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죠. 5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온도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 핫팩 안에는 말이죠, 철가루, 물 조금, 그리고 소금, 활성탄, 질석, 톱밥 등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 철이라는 게 열을 발생시키는데 소금하고 활성탄이 화학적 반응을 도와서 열이 발생되게 됩니다. 질석이나 톱밥은 단열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들어있는 소량의 물은 산소하고 만났을 때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재료입니다. 필수 성분이죠. 그렇다면 이 열이 발생하는 원리가 궁금하잖아요. 저희처럼 택배를 많이 보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바로 원리입니다.
이 핫팩이 뜨거워지는 원리는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들 철이 산소하고 만나면 녹슨다는 거 아시죠?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철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가루는 물에 빨리 녹잖아요. 근데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녹아요. 그게 표면적 때문이거든요. 철이 분말 형태로 이 안에 들어가져 있다면은 산소하고 만나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흔들어주면은 산소하고 더 빠르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더 빠르게 발생하는 겁니다. 철이 산화되는 거죠. 그러면 30도에서 60도, 높게는 7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지 않더라도 철 같은 거 녹슬지 말라고 기름 발라주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코팅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핫팩이 온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요.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점 가서 2개 사왔어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 들어오면 좋겠네요. 자, 이 핫팩을 뜯어서 핫팩의 센서를 고정합니다. 나머지 한 개는 지퍼백에 넣어서, 자, 이렇게 센서를 붙여서 지퍼백 안에 핫팩의 온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후에 확인해 볼게요. 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쪽은 그냥 실온에 오픈해서 둔 거고요. 이쪽은 진공 상태로 산소를 만나지 못하게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과연 각각의 온도는, 자, 실온에 둔 거는 42.3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지퍼백에 넣어둔 건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손을 만져봐도 차가워요, 여기는. 자,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건요, 겨울철에 생물 관리하실 때 따뜻하게 하려고 핫팩을 넣어준다면 어느 정도 산소를 만날 수 있게 세팅을 해야지 핫팩이 따뜻해진다는 거죠. 무작정 따뜻하게 하려고 아예 진공 포장되듯이 테이프를 붙여버리면은 따뜻하게 핫팩의 온도가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이 핫팩이 따뜻해질 수 있을 만큼 윗부분은 그렇게 산소 잘 통하게 해주시고요. 곤충이 들어있는 통 부분에는 뭐 단열재 같은 걸 좀 많이 감싸줘야 보온이 잘 되겠죠. 자, 겸사겸사 이렇게 온도 실험 하나 해봤고요. 이제 어제 준비해놨던 실온에 있는 개체화 용품, 저온에 있는 개체화 용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수풍뎅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이 실온에 있던 장수풍뎅이, 오른쪽에 저온에 있던 장수풍뎅이에요. 자, 먼저 실온에 보관 중이던 장수풍뎅이입니다. 바로 위쪽 부분에 나와 있네요. 여기 잠깐 올려놓고, 다음은 저온에 있던 장수풍뎅이입니다. 자, 과연 애벌레가, 얘는 상당히 밑에까지 들어가 있네요. 어디 있는 거지? 완전 바닥에 있네. 꺼냈습니다. 완전 통 바닥에 있었네요. 그러면 저온 장수풍뎅이, 실온 장수풍뎅이 무게를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온에 보관 중이던 장수풍뎅이에요. 자, 무게는 27g. 저온에 보관 중이던 장수풍뎅이입니다. 무게는 27g. 똑같네요. 둘 다 27g입니다. 자, 오른쪽이 저온, 왼쪽이 실온입니다. 움직임의 변화를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5분 이상이 흘렀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확실히 움직임이 적어요. 피부의 광택 상태도 많이 다릅니다. 실온에 보관 중이던 개체가 훨씬 더 광택이 있고 반짝반짝하고요. 저온에 보관 중이던 개체는 뭔가 주름이 많은 느낌이고 수분을 많이 빼앗긴 느낌입니다. 광택이 없어요. 그리고 피부의 탄력도 확실히 달라요. 오른쪽 개체가 뭔가 쑥쑥 들어간 느낌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요. 오른쪽 개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상태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택배로 받거나 저온에 보관 중이던 개체를 꺼냈을 때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개체가 건강하지 않거나 아픈 건 아닙니다. 실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꺼내두시면 움직임을 볼 거예요. 자, 다음은 실온에 보관 중이던 매트, 사육통 포함 무게는 40g이고요. 저온에 보관 중이던 매트의 무게는 44g. 오히려 왼쪽 실온이 무게가 더 많이 나가네요. 아마 제가 난방기를 틀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실온 수태 40g, 저온 수태 42g, 43g.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온이라고 해서 싹 다 건조한 건 아닌가 봐요. 난방기를 틀면은 실온이 더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곤충 젤리예요. 실온에 꽂아둔 거, 저온에 꽂아둔 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뚜껑을 마찬가지로 닫아놨어요. 젤리가 수분을 많이 빼앗겼어요. 그래도 약간 촉촉하거든요. 무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무게는 29g. 그리고 저온에 보관 중이던 젤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분을 빼앗기긴 했는데 아직 남아있어요. 30g입니다. 실온에 보관 중이던 젤리가 더 빨리 말랐네요. 자, 실온에 보관 중이던 곤충, 저온에 보관 중이던 곤충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움직임을 보려고 제가 준비했었죠. 자, 넓적 사슴벌레입니다. 왼쪽이 실온에 보관 중이던 개체, 오른쪽이 저온에 보관 중이던 개체입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자, 이 오른쪽 개체가 저온에 있던 개체거든요. 저온 개체가 이번엔 먼저 움직였습니다. 유충보다는 성충이 동면에서 빨리 깨어난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 지퍼백에 넣어둔 온도는 25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진 걸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꺼내서 실온에 노출시켜 산소를 만나게 한다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1시간 후에 보겠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2시간이 지나버렸어요. 1시간 후에 보려고 했는데, 자,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퍼백에 분명 하루 정도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이제 실온으로 옮긴 건데 이렇게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저도 이건 처음 확인한 사실인데요. 그 말은 적정량의 산소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산소가 있어야 핫팩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거죠. 산소가 중간에 부족하다면은 떨어졌다가 산소를 만났을 때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 볼 것은요, 넓적 사슴벌레와 그냥 사슴벌레 유충, 제가 저번에 빼놨던 거 있죠? 꺼내서 이 유충들의 움직임하고 활동성, 상태 등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일반 넓적 사슴벌레부터 꺼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쏟았고요. 움직이긴 움직이네요. 이제 그냥 사슴벌레, 오, 윗부분에 올라와 있네. 꺼내보겠습니다. 자, 둘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6분 정도 지났는데요, 그냥 사슴벌레의 움직임이 훨씬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냥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의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서식하진 않아요. 그리고 움직임도 저온에서 확실히 유리하게 더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가지 저온의 조건, 상온의 조건에 맞게 곤충들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유충 사육에 있어서는 너무 저온이 아닌 이상 사육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유충의 활동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충을 사육하실 때는 10도 이하 정도의 환경에서 키우시게 되면 애벌레가 성충으로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름이 와서야 성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도만 넘어가도 애벌레는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도가 24도에서 30도 사이쯤 되면은 애벌레는 빠르게 먹이 활동을 하게 되고 더 빠르게 성충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대신 크기는 좀 작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두 가지 매트가 있어요. 이번에 실험했던 바르토밥과 수태입니다. 바르토밥의 경우에는 너무 건조하게 변해버렸고요, 수태의 경우에는 그래도 수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추운 겨울엔 실내든 바깥이든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성충을 관리하실 때 매트가 촉촉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물을 많이 부어주세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잘 보세요. 바닥 보이시죠? 이거를 꾹 눌러서 짜면은 물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무슨 차이냐? 바르토밥이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보다 수태가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다는 거죠. 수태에 벌레를 세팅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위에 놀이목 같은 거, 껍데기 같은 거 하나 올려줘야지 뒤집어지지 않겠죠. 젤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철에는 더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자주 주셔야지 먹이가 부족해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번데기방을 만들었습니다. 번데기방 여기도 있고, 자, 한번 쏟아보도록 할게요. 와우. 뭐야, 번데기도 있나? 오, 여기도 성충이다. 오, 여기도 성충.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겨울철에도 장수풍뎅이 성충이 우아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딸기 재배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 다른 게 있죠. 보시면은 크기가 너무너무 작습니다. 뿌리 완전 애기죠. 애기 뿌리예요.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오줌 쌌다. 여러분은 절대 장수풍뎅이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냄새가 아주 그냥 끔찍합니다. 겨울을 지나서 여름이 돼서 얼음벌레가 됐었어야 되는데 조기 우화를 한 거예요. 너무 작게 그만큼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상태로 얼음벌레가 된 거죠. 유충 기간이 그만큼 짧게 나온 겁니다. 애벌레 기간을 길게 하면 크게 나올 수 있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온도를 무조건 낮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낮게 해야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 수 있어요. 먹이도 물론 그만큼 있어야 되고요. 자,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도를 낮추지 않고 쭉 여름 상태 온도로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벌레가 작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렇게 조기화 한다고 해서 얘들 건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 개체를 키우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온도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애벌레를 사육하실 때는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적당히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슴벌레를 겨울철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의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파바 루시도 파바.